자, 두 분의 한의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코너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신비한 건강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목 통증이죠. 목 통증. 네. 목 통증 내사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컴퓨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또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죠. 네네.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왠지 고개가 이렇게 되기도 해서 네. 목이 아프고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제는 이걸 치료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목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네.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어제 좀 이제 작업도 하고 일도 네. 하면서 지금까지 목에 통증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정말로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목 통증 많이 호소하고 또 이렇게 좀 아프고 그러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네. 보면 최근 들어서 목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목과 그다음에 어깨와 등 쪽, 팔 쪽까지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VDT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우리가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외부 활동은 적어지고 외부 활동이 적어지니까 그만큼의 운동량은 적어지고 집 안에서 다들 뭐 하셨죠? 핸드폰 보시거나 아니면 TV 보시거나 아니면 맞아요. 컴퓨터를 사용을 하셨을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목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이런 목 통증의 대부분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우리 머리의 무게가 한 3.5kg 정도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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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돼서 이게 목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하여간 머리를 지탱해줘야 되니까 네. 근육이 긴장?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3.5kg은 아마 우리 최지원 아나운서님 머리가 작으시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머리의 무게는 본인이 들고 치게 되는 볼링 공의 무게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무겁네요. 해요. 엄청 네. 너무 무거운데요? 무겁네요. 진짜요? 예. 맞습니다. 우와.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요. 뭐 100% 일치하지는 않겠죠. 평균적으로 한 3.5, 4kg에서 한 6kg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6kg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거거든요. 자, 이 무거운 부분들을 목에 있는 근육들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목의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근육들이 힘이 들어서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이 네, 맞기는 네. 해요. 자, 아까 4에서 6kg의 무게가 내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 머리축이 몸통에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게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내밀어서 잡고 있을 때랑 네. 힘이 쓰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네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머리가 1cm 정도 앞으로 빠지게 되면 한 4kg 정도의 힘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운동이 최근 들어서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육에는 동원 순서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육이 동원되는데 그 순서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자, 우리가 특정의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목을 앞으로 빼고 있는 상황들, 목을 뒤로 젖힐 때,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릴 때 각각이 쓰이는 근육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우리 몸은 한 가지의 근육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같이 협동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면 머리 뒤쪽에서 잡아당겨주는 상부 승모근이라는 어깨에 보통 많이 결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 근육들 아시죠? 네. 이 근육이 인체에서 거의 가장 큰 근육들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 친구가 평소 때 일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내가 이걸 쓰는 방법들을 밖에서 뛰어다니고 아니면 일을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걸 쓰는 방법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조그마한 근육들, 목 뒤쪽에 있는 흉쇄 유돌근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쪽에 있는 소원근이라든지 네. 이런 손가락 굵기만한 이런 근육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앉아있고 목이 약간 앞으로 빠지는 일자목이 되면 금방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볼링공을 네. 들고 이렇게 아프라고 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니까 아플만 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꾸 목을 뒤로 빼게 그러니까 되죠. 내 머리의 무게는 얼마일까? 이것도 그러니까요. 궁금하긴 하는데요. 자, 실제 환자들은 그럼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있을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초반의 증상들이 목에서 시작이 됐다가 점점 넓게 퍼지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목에서 통증이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깨 쪽이나 아니면 팔까지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두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도 충분히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목 안쪽에 5번, 6번, 6번, 7번이 가장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여기 신경에 자극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과긴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보통 머리 끝쪽에 달려있는 이 근육들에서 과도하게 긴장이 일어나게 되면 두통이 뒤쪽에서 옆쪽 그리고 심할 때는 얼굴 앞쪽까지 눈까지 불편한 증상들을 가지고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증이 목에서 시작을 했고 어깨 그리고 등 쪽으로 퍼지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퍼지는 부분들이 천천히 이어진다면 디스크를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디스크까지. 그러니까요. 네. 이거 두통 있으면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목이 뚜뚜뚜뚜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리도 좀 나고 그죠. 뻐근하고 어깨도 아프고 네. 그러면 막 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증이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건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은 잠을 잘못 자고 나서 이런 네네.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많이들 오시는데요. 네. 잠을 잘 때 우리의 목은 좌측 우측의 근육들 그리고 앞뒤에서 잡아주는 이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 뭐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아니면 약주 드시고 나서 주무시고 나서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보통 베개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들 중에서 통증들을 많이 호소들을 하십니다. 내 목에 맞는 높이의 베개를 찾는 게 사실은 참 어렵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너무 높은 베개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낮은 베개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목에 가장 적합한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한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한쪽으로 밸런스가 틀어지고 네. 자는 동안 6시간에서 한 7시간, 8시간 동안 한쪽의 근육들이 과다하게 긴장을 하고 한쪽은 너무 단축돼 있고 그렇게 되면 긴장된 근육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을 돌리지 못하게 그렇게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대부분 며칠 안쪽으로 풀리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아니면 네. 팔 쪽으로 저린 느낌이 나타나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점점 퍼져가거나 아니면 목에 뭐 삐끗한 통증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좀 자주 오게 된다. 그렇다면 디스크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프다 싶으면 그게 걱정되는 것 같아요. 뭐 잠깐의 근육통이면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크라거나 또는 다른 조직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항상 되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질환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 지금? 가지 목에 질환들이 올 수가 있지만 네, 네.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제가 사진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간단해지는데 목뼈는 총 7개의 경추가 있고 그 안쪽에 디스크가 하나씩 있고 뒤쪽으로 신경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자, 겉에서부터 이제 문제점들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통증이 나타났다, 목을 돌리지 못한다라면 겉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나타나는 근육성의 통증. 네. 그다음에 뭐 목을 삐끗한다든지 목을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뜨끔하는 이런 통증이 나타날 때는 목 주변에 있는 인대 쪽의 통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연부 조직의
기인하는 그런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경 쪽에 문제가 되는 디스크 아니면 뭐 협착증 이런 식의 증상들이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질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팔 저림이 디스크의 가장 강력한 의심하는 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팔 저림이 있다고 꼭 디스크가 아니다라는 부분들, 또는 팔 저림이 없다고 꼭 디스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팔 저림만 가지고 디스크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사례자분께서는 평소 때 목이 항상 뻣뻣하다, 뭐 긴장돼 있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먼저 본인의 자세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가 일반적으로는 꼿꼿하게 앉아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 평소 때 뭐 핸드폰을 오래 쓴다든지 컴퓨터를 오래 쓴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이 천천히 굽고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이 자세를 우리가 거북목 또는 일자목이라고 하죠. 자, 이 상황만 됐을 때도 상부 승모근 또는 견갑 거근에 걸리는 하중이 엄청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뻣뻣하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그리고 항상 이쪽이 뭉쳐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경학적인 증상들, 팔 저림이거나 아니면 뭔가 찌릿찌릿하고 내려가는 등 쪽의 통증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디스크를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고 일단 자세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목에서 통증과 어깨까지 통증이 생기고 뭐 좀 쉬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목 디스크 많은 관심사인데,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 한 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상태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목 디스크라는 부분들은 우리 척추뼈가 이렇게 하나씩 벽돌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디스크라는 구조물들이 있고, 이 디스크가 해주는 역할들이 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해요. 근데 얘가 많이 눌리면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네. 하필이면 뒤로 내려가는 신경, 척수나 아니면 신경근을 압박을 해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디스크거든요. 네. 목 디스크의 특징은 목의 통증과 그다음에 등과 그다음 팔 쪽으로 내려가는 저림과 통증,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세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참 좀 그래요. 얼마나 자세가 안 좋으면 아플까.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어느 때가 목 디스크고, 네. 어떤 통증이 왔을 때 근육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뭐 구분하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팔 저림이 있으면 네.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요? 네. 예, 맞습니다. 팔 저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속되는 통증들이 있고 그렇다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게 맞기는 한데, 이 부분들이 꼭 100% 일치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의 신경이 눌릴 확률은 다른 질환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병원에 오셨을 때 환자분들한테 직접 해보는 스펄링이라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네. 자, 목 디스크에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옆으로 젖히고 그 다음에 뒤로 약간 넘겨봤을 때 이게 왼쪽 편에 등과 그 다음에 팔 쪽으로 저린 느낌이 나타난다 라면 이때는 목에 뭔가 신경이 눌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디스크라기보다는 근육과 인대의 다른 쪽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목을 옆으로 한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왼쪽으로 다시 돌렸을 때, 왼쪽으로 젖히고 고개까지 왼쪽으로 돌렸을 때 뭔가 저리거나 통증으로 나타난다면
디스크가 눌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엄청 시원하네요. 선생님 저는 시원해요. 저리진 않은데 그냥 엄청 아파요. 이건 네. 근육통인가요? 네, 오른쪽인가요, 아파요? 왼쪽인가요? 그냥 다 아픈 다 것 같아요. 불편하세요? 아, 종합병원. 근육이 많이 긴장돼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쵸, 그쵸.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어쨌든 증상이 발현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그쵸. 받아야 되잖아요. 병원 가면 좀 어떤 치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검사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안쪽의 상황을 대충 유추만 하는 거고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디스크가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을지 그리고 신경이 얼마만큼 눌려 있을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한방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불편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침이나 봉침 같은 시술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침이나 봉침으로 우리가 염증 반응을 줄이고 그다음에 신경 재생을 좀 더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목에 걸리는 하중들을 좀 줄여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상황들, 일자목 때문에 디스크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 부분들만 풀어줘도 훨씬 더 나아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랑 신경이 약간 손상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약 치료를 통해서 신경의 재생과 그다음 디스크 흡수를 다시 또 노려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 올바른 자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목을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턱을 이렇게 당기는 연습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게 예전에는 많이 유행하던 그 방법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목의 문제는 오늘 이 부분들을 꼭 제가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의 문제는 목 디스크는 등이 굽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등이 환자분들한테. 굽어서? 네. 아, 이렇게. 등이 천천히 굽고 내가 앞으로 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일자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명치를 앞으로 내미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목에는 힘을 오히려 주시는 것들이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목 쪽의 근육들은 되게 가느다랗고 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목만 이렇게 뒤로 당기게 되면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오히려 신경을 더 많이 누를 수가 있거든요. 목은 힘 빼고 가만히 놔두신 상태에서 굽어 있는 등을 명치를 살짝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들어주세요. 가슴을 이러면 펴는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심호흡을 크게 하듯이 네. 이 동작을 해주시고 목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목은 뒤쪽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 좋으네요. 그러니까요. 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소에 어떤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지 운동 방법이라든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네. 거창한 부분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냥 평소 때 업무 보시다가 아니면 집에서 TV 같은 거 보다가 불편하실 때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너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벽을 보면 90도로 이렇게 서 있게 되잖아요. 네네. 자, 이때 이 코너의 끝면을 내 정면에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쪽 벽면이 있겠죠. 네. 양쪽 벽면에 내 어깨가 90도 정도 굽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목은 뒤로 당길 필요 없이 등을 펴는 게 아까 포인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벽을 지탱한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슴이 되면 아까 제가 펴지는군요. 말씀드렸던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흉곽이 확장되는 역할들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뭔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펴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오, 시원해요. 안쪽으로 이렇게만 들어가서 해도 시원해. 진짜 시원하죠. 네, 숨을 참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또 풀어주고 몇 다시-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네, 총 3번을 한 세트로 하실 거예요. 불편할 때마다 한 세트씩 수시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어깨를 펴는데 그리고 목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진짜 시원하네요. 이렇게 세 번씩 10초간 멈췄다가 네. 방송 하고. 끝나고 또 해보겠습니다. 네. 집에서 코너 스트레칭 꼭 한 번씩 해보세요. 네. 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트레칭도 알려주셨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가슴을 펴면서 자세를 바로 잡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 상태가 통증이 계속 네. 진행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이제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허리나 아니면 다른 큰 관절들은 웬만큼 손상이 돼도 이 부분들이 큼직큼직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과 그다음에 어깨, 이 상부 쪽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한 조직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방치가 되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제가 결국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이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자세가 통증 상황에서 우리 몸은 고착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세가 고착화돼 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 신경에 문제가 되는데 이 신경이 눌린 시간들이 오래될수록 신경의 손상이 가중화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빠른 오늘 치료. 네, 빠른 치료, 목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알콩달콩 부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그래서 오늘 더우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은 평년 수준을 좀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볕 만끽할 수 있겠네요. 네, 기온이 오락가락하니까 면역력 떨어지죠. 또 날씨가 어느 때는 좀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감기 걸리게 되죠. 마스크도 네. 없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봄철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손을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마스크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선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게 네. 되면 눈 주변의 질환을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